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즘에 거의 전업 작가만큼 글을 쓰고 있거든요. 어머.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글쓰기 과제가.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제가 뭐였지? 저번에는 일, 직업, 삶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글을 쓰래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글이 도저히 안 나와서 안 쓰고 그냥 늦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감이 12시였는데 거의 3분의 1도 안 내신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또 제가 고뇌를 하고 있는데 살짝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글을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왔군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전형 과정 중에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자소서가 통과가 돼야 이제 이 글쓰기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순서대로 안 되고 계속 면접 준비를 하고 막 계속 저한테 막 말하기 연습시키시거든요. 제가 다니는 곳에서. 근데 그거는 조금 뒤에 보는 전형인데 자소서부터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왜 벌써 하려고 하지? 당연히 서류가 통과될 거라 생각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혼자 좀 짜증나지만 해야지. 해야지. 이런 상황, 해야지 어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나갈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 학원 같은 데를 탈퇴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 같이 한 팀원들이랑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어머. 제가 등산 안 간 지 거의 10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완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등산 갈래? 이러면서 갑자기 등산을 가게 됐어요. 우와, 어디로 가셨어요? 아직 안 갔는데 관악산을 가기로 해가지고 너무 좋겠다. 대박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약간 하산할 때 엄청 맛있는 식당이 있나 봐요. 사실상 거길 가기 위해서 가는 주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지 않을까. 어쨌든 올라가서 좀 풍경도 보고 스트레스 풀자. 날 풀리고 날씨 좋으면 너무 딱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등산을 취미로 했던 사람으로서 맞아요. 관악산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근데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올라가는데 저 친구가 속도가 엄청 빨라서 진짜 30분도 안 걸려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말해도 돼요? 뭔데요? 저희 제주도 갔을 때 갑자기 추억이 방울방울. 저희가 타미랑 둘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성산 일출봉에 너무 추억이다. 그러니까 30분이란 말을 듣자마자 생각났어. 그 성산 일출봉에 저희가 일출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네네. 5시 반인가 해가 뜬다고 했는데 저희가 5시에 일어났나? 무튼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평지에서 그 정상까지 개 뛰어서 올라갔죠. 맞아요. 거의 진짜 다람쥐처럼.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해가 안 떠서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해 안 뜨나 봐 이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 왜 올라온 거지? 했는데 이제 기적처럼 해가 맞아요. 떴다.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30분도 안 걸려서 갔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30분도 아니었어요. 거의 한 20분? 그랬나? 네. 그러네. 30분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평지 그러네. 그래서 진짜 우리 대박이다 그랬는데 제가 문제인가 봐요. 왜요? 제가 막 엄청 후닥닥 올라가나 봐요. 그러니까요. 날쌘돌이시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생각보다 안 쉬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코스가 또 다양해서 그치. 그 코스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그쵸.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기대돼요. 타미 씨는 뭐 하세요 요즘? 저는 뭐를 한다기보단 요즘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눈 떨림이 있어요. 눈이 미친 듯이 떨리는 거예요. 진짜요? 눈 밑에 여기 애교살 부분? 위에가 떨려요. 위에가 진짜? 저번 주에 계속 이렇게 막 두구두구두구 떨려가지고 뭔가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정신이 계속 여기로 가니까. 그래서 막 일할 때도 너무 짜증나고 뭔가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엄마가 마그네슘 먹는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뺏어 먹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진짜 마그네슘 부족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근데 바로 어제 밤부터 다시 또 그러더니 오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도 또 마그네슘 빼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진짜.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영양소가 부족한가? 그런가 봐요. 최근에 바깥 음식 많이 먹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건강식을 많이 못 먹어서. 건강식, 그러니까요. 집밥을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그네슘. 근데 예전에 제가 좀 무서운 다큐? 막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봤는데 막 눈밑 떨림,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다? 약간 이런 본 것 같은데 나도. 거였는데 막 신경이 눌려서 안면 근육이 막 이렇게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그거 방치하면 안면 근육을 못 쓰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어렸을 때 본 건데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충격이라서 혹시 이게 내가 며칠째 지속되면 내가 지금 뒤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질병 호소했잖아요. 네네네. 손 떨림 있다고. 네네네. 저도 바로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뇌랑 문제가 있나? 어머.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니었지만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별게 아니겠죠. 다미 씨도. 그 이석증 이슈는 어떻게 됐나요? 이석증도 괜찮았어요. 제 생각에는 좀 스트레스성이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졌다.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진짜. 스트레스를 근데 어떻게 없애야 될까? 뭔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인생에 걸쳐서. 그쵸. 한 삶에 걸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모두가 놀고 먹는 세상이 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타미 씨는 뭐 해소 방법 있으세요? 해소가 완전 된다 이렇게 이런 거? 저는 그냥 완전 회피여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계속 보고 미디어 계속 보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그게 건강한 해소법은 아니긴 한데 안 그래도 저희 언니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걸 어제 딱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회피형 답변을 늘어놨는데 근데 그것도 회피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많은 취미 중 하나? 어쨌든 미디어 보는 게 취미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데요. 뭔가 운동으로 해소한다거나 뭐 이런 건강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운동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거 가는 게 더 스트레스. 그래서 모든 것에 좀 벗어나서 좀 무소유의 삶 번뇌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말고도. 그래서 가져온 밈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스불제. 스님, 불교가 재밌습니다. 라는 밈인데요. 사실 스불제 하면 일단 이 단어가 요즘에 계속 보이길래 왜 이렇게 옛날 밈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스테디가 되기는 했지만 그쵸. 원래 스불제는 이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를 키워놓고 내가 오픽을 신청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어서 스불제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약간 줄임말을 맞추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스불제가 나왔는데 앞에서 말한 뜻을 맞춰주시면 됐는데 문세윤 님이 스님 불교 재밌나요? 라고 맞추신 거죠. 근데 또 요즘에 불교 박람회, 불교가 또 힙한 종교로 뜨고 있다 보니까 불교 박람회와 관련해서 스님 불교가 재밌습니다 라는 뜻으로 다시금 바이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불제라는 단어가 불교 박람회 후기들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박람회 후기들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좋다는 평도 있고 안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좀 불호평이 많았어요. 그 박람회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좋았다는 분은 볼 게 많았다. 그래서 도는데 시간 오래 걸렸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도 불교가 테마인데 너무 상업적이었다. 굿즈 같은 게 싸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그런 박람회에선 좀 할인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국제 도서전을 매년 가는데 네. 이제 거기서 항상 책을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사고 막 이런 데인데 오히려 더 비싼 거죠, 여기는. 그리고 또 이제 좋다는 평 중에 하나는 불교 박람회에 간 친구들이 무소유를 실천 못하고 풀소유로 돌아왔다. 절대 열반에 오르지 못할 것 같다는 글이 엄청 핫했고 또 힙하고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이제 그 상업성에 대한 네네네.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도 비싸고 또 작년 불교 박람회랑 올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걸 봤었어요. 저도 작년에 불교 박람회가 갑자기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고 네네네. 되게 힙한 굿즈들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입소문을 많이 탔었는데 이제 그게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올해 박람회에는 뭔가 판매를 위해서 오신 부스들이 꽤나 있었던 거죠. 굿즈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굿즈인데 그거를 약간 바가지를 씌워서 파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분이 찻잔을 샀는데 뭔가 그냥 그 찻잔 이미지만 보면은 굉장히 수작업을 했을 것 같은? 왜냐면 불교의 그런 탱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일이 막 수작업하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리나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 2,000원에 파는 그런 어머. 찻잔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불교 박람회에 있으니까 그냥 뭐 수제 찻잔인가? 이러고 샀는데 아니었던 거죠. 한 2, 3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계속 이 상업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물론 그 박람회 자체가 뭘 판매하고 구매하는 곳이 맞지만 네네네. 좀 어쨌든 불교라는 테마 자체랑 너무 많이 어긋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힙한 굿즈들 위주로 돌아간다. 뭔가 종교, 보통은 스님들이 직접 오시거나 네네네. 막 이런 느낌의 박람회였는데 이제는 그냥 진짜 그냥 플리마켓 같은 느낌? 그래서 좀 그래도 불교 박람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불교 박람회를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예랑가랑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불교 그 가인님이 불교 굿즈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뭐요? 굿즈? 바지 같은 거? 약간 불상 모양의 무드 등을 산다거나 목탁을 사서 집에서 막 진짜? 친다거나 약간 이런 굿즈를 많이 소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불교 박람회를 이제 작년이 핫하기도 했으니까 네네네. 부산 불교 박람회를 가신 거죠. 근데 영상들을 쭉 보고 이제 두 분의 후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격대가 높다였는데요. 그게 뭐 단순히 뭐 이런 찻잔이나 뭐 굿즈들이 비쌌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불교 절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팔아서 뭐 그림이나 아니면은 진짜 뭐 불상 찐을 팔아서 막 몇백만 원대이고 가격대가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뭐 2, 3만 원이 아니라? 승복 그 풀세트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원단도 좋고 그쵸, 다 좋은 거니까 그 뭐 목탁도 좋은 나무를 쓰고 이런 그런 진품들을 갖다 놓으니까 막 살 게 없었다. 조금 진짜 막 어르신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보살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보시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요즘에 그 핫하다는 불교 박람회가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대하고 가신 건데 막 굿즈도 있고 이런 거. 약간 나이대가 높기도 하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조금 사실 서울 불교 박람회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더 굿즈 힙한 굿즈? MZ세대를 겨냥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저는 신자가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가끔 절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따라가고 약간 네네네. 이런 정도의 좀 뭐라 해야지 라이트한 신자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그 티셔츠를 사고 싶은 거예요. 깨닫다. 깨닫다도 있고 중생아 사랑해라는 네네네. 진짜 MZ한 디자인. 그래서 키링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달고 싶은 거예요. 막 무지개색으로 그렇게 번뇌 어쩌고저쩌고. 약간 그 불교 용어들이 또 실생활에 자주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번뇌도 그렇고 막 그런 것도. 그래서 진짜 좀 실용적이다.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불교가 힙한 종교라는 어떤 이미지가 생긴 거죠. 맞아요. 제 자신한테도. 사실 이게 굉장히 그냥 흐름을 탔다라기보다는 찾아보니까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불교박람회가 작년에도 핫했지만 네. 올해 이제 사전 등록자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준 4만 명이었고요. 4월 4일 실제 관람객은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진짜? 핫했던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약간 타겟팅, MZ세대를 좀 타겟팅해서 좀 젊은 감각들을 이제 마케팅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굿즈들이었고 그리고 이번 박람회에서 눈에 띄는 거는 막 출가 상담에 오 진짜? AI 출가 체험도 있고요. 임종 체험 오 이런 좋다. 인증샷을 찍을 만한 되게 신박한 부스들이 많아서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윤회 플라스틱 상품이라고 해서 사실 재활용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번뇌가 닦이는 수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되게 불교의 교리를 좀 자연스럽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연스럽고 트렌디하게 담은 상품들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그 기획자 분이 김민지 마인드 디자인 대표님이신데 적극적인 컨셉 디렉팅 과정을 통해서 부스 이름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조교기 업체를 사찰로 가는 가벼운 발걸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가 좀 개방적이고 교리를 좀 중심으로 하되 보기에 재밌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뭐 인터뷰 글도 좀 봤는데 힙한 불교 박람회를 계속 이어가는 힘은 오래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됐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남을 만한 힘과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감이고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고유성에서 나옵니다. 나만의 고유함, 나스러움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힙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고유함과 끌림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공감을 많이 받고 또 캡처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종교 뭐 나는 기독교고 불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의 어떠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철학, 어떠한 사상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인터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그 후기에도 막 너무 상업적이다라는 불후기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상업적인 행사가 있어도 이 종교 자체가 부정되진 않잖아요. 그 종교 자체의 교리가 이미 너무 탄탄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무소유를 실천하고 약간 그런 종교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 종교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까 타오바오 그게 바가지 이슈 가끔 진짜 테무나 알리 뭐 이런 데에서 너무 똑같은데 뭐 무신사에서는 몇만 원에 팔고 그쵸. 테무에서는 몇천 원에 파는 맞아. 걸 보면 그 비교하는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짝퉁이 많아요. 아 진짜?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떼와서 파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가품들이 그럴 수도 있어. 그 안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너무 그 짝퉁을 11만 원에 사셨다는 그 글이 너무 안쓰러워서 맞긴 해요. 근데 몇천 원이면 그 퀄리티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치, 해요. 그치. 보고 사셨을 텐데 타미님 말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이슈도 있었는데 네. 이번엔 괄사였거든요. 그 마사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괄사도 박람회에서 판 건가요? 네네네. 박람회에서 팔았는데 심지어 그 괄사에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에 가셔서 그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더 싼 거죠 인터넷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지 말자. 그러네요. 너무 이용당했네. 그쵸. 입소문을 타고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살짝 좀 어쨌든 소비를 잘 하잖아요. 젊은 여성들 특징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기존 불교 박람회보다는 살짝 그 장사를 하기 위한 부스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입소문을 탄다는 건 영향력이 크다는 거니까 다들 몰려드신 거죠. 뭔가 불교와 어긋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된다 했는데 고객을 호구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년부터 또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호 후기가 많으면.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전 최근에 네. 불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템플스테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저 혼자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무랑도 접촉을 하지 않고 싶은. 근데 뭐 물론 템플스테이 가도 타인과 접촉을 해야 하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좀 고즈넉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도 좀 명상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스님들이랑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타미 씨 가보셨어요?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일찍 기상하는 게 너무 무서워이고요. 진짜 무서워. 막 5시, 4시도 있던데.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막 이런. 와. 그리고 근데 진짜 가고 싶은 게 약간 가서 누가 억지로 내 폰을 가져가서 쇼츠 못 보게 하고 그 도파민으로 디지털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떼놓았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더 번뇌가 심할 것 같은 거죠.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쵸. 근데 또 그런 비워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기는 해요. 머릿속도 비우고 맞아요.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쵸. 뭔가 몸에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 맞아요.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그래서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5월 5일에 곧 있잖아요. 맞아요. 공교롭게 어린이날과 겹쳐서 공휴일을 이제 만들어내서 연휴가 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사실 스불제 하면서 스님 불교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트위터에 불교 절에 간 사진이라던가 불교 박람회 후기뿐만 아니라 절에 간 사진 아니면은 뭐 역사책에도 사실 원효랑 뭐 인물들 나오면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불교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 막 사진 찍어서 스님 불교가 재밌습니다. 아니면은 뭐 불교가 재미없습니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라서. 재미없어요. 약간 재밌나요? 약간 이런 글들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처님 오신 날 인증샷 찍으시면서 이 밈 한번 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진짜 젊은이들이 절을 자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한 게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낙산사에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절을 잘 안 가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애들이 가자 해서 갔는데 그 염주 팔잖아요. 팔찌. 그게 그냥 잘 생각해보면 액세서리잖아요. 근데 너무 MG한 디자인이 많은 거예요. 되게 NCT 위시코어 같은 그런 별 모양 구슬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막 색깔도 핑크색, 형광색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평소에 차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봐도 염주인 디자인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나무 구슬로 된 거. 근데 이제는 진짜 그냥 액세서리처럼 찰 수 있게 뭐 반지도 있고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친구들끼리 커플 염주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 간 김에 우리 커플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성이 돋보이는 그런 사례였다. 그리고 뭔가 문화재 중 하나이기도 한 곳들이 많잖아요. 뭐 석굴암이라던가 불국사라던가 그런 면에서 뭐 관광지로서도 많이 즐기시는 것 같고 그런 염주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간 김에 그쵸. 해보자 하는 식으로도 많이 즐겨보시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다. 맞아요. 그 교리 자체가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그 불교에서 1겁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4.32억 년을 뜻하는 거래요. 그 1겁이. 그래서 부부 사이가 되려면 7,000겁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은 8,000겁, 형제 자매는 9,000겁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몇 조억 년을 돌아서 만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내 주변 관계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보고 나서 갑자기
우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으면 영영 못 만났을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 진짜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또 그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도 진짜 행운이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불교의 순기능. 맞아요. 인연을 되게 많이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지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잘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불교 사실 그 옛날에 고3 때 선택 과목 중에서도 막 윤리와 사상, 네네. 생활과 윤리 맞아요.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이제 그 종교 철학들을 막 배우잖아요. 네. 그때도 되게 흥미로운 게 삶과 죽음 모두 고통이다. 굉장히 공감이었어요. 맞네. 사실 죽는 것도 싫고 맞아.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게 삶과 죽음 모두 고통이고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에 그쵸, 오르는 그쵸. 일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는 건 어쨌든 내가 죄가 있어서 죄가 있고 덕을 더 지어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너무 진짜 삶과 죽음은 고통인데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교리가 있어도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은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무의 상태, 계속 그 무의 상태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무소유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 그냥 자고 있는 상태, 수면 상태. 그렇죠. 안 태어나는 것이 그렇죠. 베스트다. 아니면 덕을 많이 쌓아서 열반에 다다르는 게 베스트다. 그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이지영 쌤 클립이었는데 이지영 쌤이 저희 고등학교 때 약간 핫한 사회 강사 중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막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관세음 보살 보통 불교에서 기도할 때 관세음 보살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자비를 뜻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난 잘 될 거야. 그 말 하나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섭불리 뭔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 난 잘 될 거고 뭐 자기 긍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 말에 힘이 있잖아요. 네, 너무 있죠. 뭐 관세음보살이 정말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다 들어줬다면 좋았겠지만 네네네네. 근데 또 말하는 대로 흘러갈 때도 많고 정말 뭐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말 하나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말로 정리했을 때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안 힘들다,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 생각했는데 남한테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들구나라는 게 오히려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 갑자기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말에 힘이 있다. 말을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이런 일상적인 그런 공감 포인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보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또 흥미가 있으시다면 가서 비빔밥 공양하시고. 맞아요. 제가 가는 절에는 그 고구마 전을 항상 붙여주시거든요. 맛있겠다. 진짜 개맛.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탐욕스러워 보이잖아요. 속세에 찌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제하자. 얘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먹방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저희가 저번 회차에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고기가 없는데도 맞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고구마전도 어쨌든 그냥 밀가루에다가 맞아요. 고구마인데. 그래서 역시 좋다. 불교 정말 재밌다.
그럼 민평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어땠나요? 저는 4점. 오. 왜냐면 이미 잘 알려진 밈인데 또 의미가 바뀌어서 새로 다시 맞아요. 만들어진 밈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셜한 밈 아닌가. 그리고 불교 자체도 제가 굉장히 호감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음을 싹 비워야 하는 뭔가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모두가 같은 문제를 겪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화를 찾으시면 어떨까 모두가 함께. 그래서 4점. 타미 씨는요? 저도 4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불제 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이 사실 강하죠. 그렇죠, 맞아요. 스스로.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다. 그러네. 그것도 내 스스로. 그니까 내 손으로 지옥불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좀 유쾌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되게 우연으로 생긴 그니까. 뭔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니까. 놀토에서 말씀을 잘못하셨고 또 불교 박람회가 맞아서 흥했고. 이렇게 흥하게 된 게 맞아.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또 마이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밈이 재활용되는 상황이라서 또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밈슐랭도 재밌습니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